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중앙은행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자대금 중은이 오는 수요일 0.25%포인트 인상해 금리를 4.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자대금은 지난해 12월 중은이 경제 지표에 따라 인상 기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업률이 5%를 기록하며 고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지만 식품과 휘발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소폭 하락했을 뿐 여전히 높다는 게 주 이유입니다. 앞서 12월이 금리 인상 마지막일 것으로 예측했던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다음 주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이 끝일 것이라고 너무 확신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TD은행 전문가도 다음 주 중은이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선 물가를 내리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은 급격히 동결됐지만 다른 분야엔 아직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상 여파가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하락은 상당 부분이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기업과 소비자를 짓누르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올 한 해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 역시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지출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은이 다음 주 금리를 얼마나 추가 인상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분기별 통화정책 관련 보고서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제38대 한인회장 선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5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해 권요남 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충원할 예정입니다. 한인회 사무국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8대 선거 후보자 공탁금은 이전과 같은 $20,000입니다. 정부회장 및 이사 선임 후보 등록은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마감일인 15일에는 오후 3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입후보 자격은 토론토 한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소정의 등록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38대 회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3월 3일까지 한인회에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한인 회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36대와 37대 선거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한인 회비만 납부하면 자동 등록됩니다. 38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추가 설치 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인회 선관위는 권연한 위원장 이외에 고이철, 박정열, 박지만, 박진천, 이장원 이사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김정희 회장이 재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37대 한인회장 선거에선 당시 캐나다 한국문화예술협회 김정희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선거 없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같은 고등교육을 받더라도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급여와 혜택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2021년 인구 통계를 분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대학 졸업률은 더 높았지만 사회생활 초기 소득은 낮았습니다. 평균 소득만 보면 여성 유색인종이 45,700달러로 가장 낮았고 백인 여성은 47,800달러, 남성 유색인종은 51,600달러, 백인 남성은 54,100달러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여전히 낮았고 여성 유색인종과 백인 남성은 9천여 달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인 남성은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인과 함께 백인보다 평균 소득이 11에서 13% 낮았고 남아시아와 아랍인은 6%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인 여성은 백인과 비교해 8에서 9% 낮았으며 서아시아와 아랍 졸업생이 백인과 비교해 소득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게 유색인종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과 남성의 노조 가입률은 각각 53%와 31%입니다. 이에 반해 한인 남성의 노조 가입률은 16%에 그치는 등 10개의 유색인종 중 6개 인종의 가입률이 백인보다 낮았습니다. 특정 분야와 전공에서 이런 격차는 더 좁혀졌지만 많은 유색인종 졸업생이 단체 협상이 가능한 노조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백인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색인종은 고용주 부담 또는 공동부담인 고용주 연금계획 가입률에서도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유색인종의 교육열은 이곳에서도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39만 5천 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 3명 중 1명은 유색인종입니다. 유색인종 3명 중 2명은 중국과 남아시아 흑인이고 아시아계는 다른 인종보다 이른 25세에 졸업하는데 아랍계 27세, 흑인은 29세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컴퓨터, 정보과학, 건축공학 등 과학 분야를 수학한 여성 비율은 아랍 19%에 이어 한국과 중국이 16%일 정도로 백인이나 흑인보다 더 높았고 백인 여성은 교육 분야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남성 유색인종의 경우 과학 분야 이외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 공공행정 분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이 감염된 치즈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라바쉐 에 메일러 브랜드 서페이스 라이픈드 소프트 치즈 275g과 르 프라마조 빌리지 브랜드 서페이스 라이픈드 소프트 치즈 세미 소프트 치즈 150g, 200g들이로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판매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팔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중독 감염 환자 등을 조사 중이라는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가정의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구토나 열, 근육통, 경직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임산부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위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 중인 온타리오주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주 의료 인력에 대한 규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타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요원 등이 대상으로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온준에 관련 컬리지 등을 졸업해야 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안이 통과하게 되면 캐나다에선 처음으로 관련 조항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특정 지역의 간호학과와 응급구조, 관련 연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런앤스테이 프로그램 지원을 올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토론토 협의회의 양경준, 이진경, 조성용 자문위원이 평화통일 자문회의 2022년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문위원에게 주는 상으로 어제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가 이들의 활동과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양경춘 위원은 우크라이나 구호품 수집 및 전달과 모금운동 등으로 평통의 활동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고 이진경 위원은 협의회에 크고 작은 무수한 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조성용 위원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포럼을 주관하는 등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캐나다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 활동해왔습니다. 오는 일요일 22일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무궁화 한인요양원은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 요양원 각 층에서 직원들이 거주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며 설날을 즐길 예정이고, 한인 양자회와 평통 토론토 협의회는 내일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양자회 초청 설날 잔치를 열고 한국 전통 설날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떡국을 나누며 전통놀이와 한복 입기,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류 사회에선 허드슨 베이 등 백화점과 일부 브랜드들이 올해 특별히 설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질 않지만 대명절인 만큼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또 외로운 이웃들에게 안부를 전해 온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